셀트리온 신한금융투자 공매도의 원인이 신한은행의 셀트리온 주식담보대출 때문인가,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2.55%, 헬스케어 마이너스 2.52%, 제약은 마이너스 3.19%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면은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전저점인 26만원대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 26만원 선과 그리고 30만원 선 안에서의 박스권의 움직임이다. 헬스케어, 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전저점과 그리고 또 앞에 고점의 이 박스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신한은행에다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담보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신한금융투자가 매도를 한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한다. 여기에는 또한 서정진 명예회장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현재의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지금의 움직임과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셀트리온,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9월 1일이죠. 투자 설명서인데요.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나온 투자 설명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합병과 관련돼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은요, 지금 셀트리온의 주식 담보로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신한은행에다가 했잖아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홀딩스, 이 지주회사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홀딩스 지주회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합병 이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들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받는 배당이 전체 수입원이 되는 것이죠. 특히 배당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있는 것이고 주식으로 배당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식 배당이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홀딩스는 주식만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업지주회사는 그 외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들어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 이후에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사업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주회사가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제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홀딩스가 합병 이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년에 자본 총액은 3,511억, 부채 총액은 6,783억이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93.2%입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 지주회사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으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만 받잖아요. 그런데 주식 배당만 받았는데 특히 셀트리온으로부터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주식하고 스킨큐어 주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설립된 것은 2010년 11월 25일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직 제품이 안 나올 때죠. 램시마가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회사는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셀트리온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당시만 해도 램시마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결국은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는 이 부채를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것은 회사가 정하는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부담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채를 갚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의 판단이죠. 자,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목돈,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설비를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이런 쪽으로 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 갚아버리고 더 이상의 투자는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결국은 셀트리온은 이자를 지급을 하더라도 큰 돈을 갚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96.59%가 결국은 셀트리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주식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올 때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작년에 이 부분들을 모두 빚을 갚은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신한은행 쪽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셋 쪽으로도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한은행에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해서 1,500억을 빌린 것이죠, 올해 들어서. 그리고 3.50%가 됩니다, 연이자율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식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죠. 신한은행에다가 셀트리온 주식 201만 주를 담보로 해서 1,500억을 빌린 거죠. 바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왜 신한은행에다가 201만 주죠, 주식을 담보로 맡겼느냐? 그것은 아까도 보셨듯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한국투자증권부터 해서 이 증권회사에서 빌린 이 자금들을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자,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 22일 날 주주연합회 공동대표단이 회사를 찾아가서 면담한 내용들 중에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신한은행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주주연합회 공동대표 5명은 신한은행에서 6월 21일 발행한 문서를 통해서 타기관의 담보 제공 금지 등을 서류를 확인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날이죠, 셀트리온 측에서 7월 23일 날 공고를 통해서 주주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일부 주식담보대출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와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3개월의 짧은 계약기간이죠. 따라서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죠.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기간 내에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신한은행과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1년 약정의 장기적인 대출로 만기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는 단기적인 계약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주님들의 많은 우려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담보 주식이 대차 및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이 말을 어떻게 믿어? 주천 당신 참 순진하다. 회사가 하는 이야기를 100% 다 믿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나라의 대차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차 거래를 하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차입, 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 것인가? 바로 대차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즉, 신한은행에서 대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201만 주의 셀트리온 주식을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2021년 1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대차 거래의 대여자를 보시면 되겠죠. 신한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자, 대여자를 보시면은 어디 있죠? 은행이 여기 있습니다. 은행에서 1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식을 대여 빌려준 숫자가 전혀 없죠.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행, 신한은행이
올 1월부터 오늘까지 빌려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신한은행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은행이 NH은행이었잖아요. 역시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신한은행이 대차 거래를 통해서 신한은행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 201만 주 가운데서 한 주도 지금 누군가에게 대여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신한금융투자는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한 주도 대여를 해준 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자료는 대신증권 HTS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것은 매일매일 보이는 호가창이 되는 것이죠. 매도 상위, 매수 상위가 나오는 것은 5개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가 창을 여시면은 호가창에 5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이외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탈 회원사에서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6번째로 여기 나오네요. 신한금융투자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 쪽에서도 6번째로 신한금융투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인데요. 제가 이것을 언제부터냐면은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 5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한금융투자에서 매매한 셀트리온의 순매수, 순매도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기간 동안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는 총 34,146주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창구별 매매 동량은 여러분, 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주문 상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외국인이 있다면 그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파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원에 나오는 신한금융투자, 이것이 전부 신한금융투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한 고객들이 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한금융투자가 신한금융투자 자기 돈으로 자기 계정, 증권회사들이 고유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보셨듯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한금융투자로 넘어온 셀트리온의 주식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 수익 상위 10개 증권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10개 리스트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 7등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외국인들이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의 자금들은 당연히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하겠죠. 같은 회사니까 그런 개념일 뿐이지 여기 나오는 이 증권사의 거래원의 창구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내 증권사가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현지 법인이 12개가 있고요. 외국계 지점이 1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올해 들어서 신한은행 측에서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준 셀트리온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00% 오해였다. 이에 따라서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 이 결론의 의문점, 오해는 바로 오해였다는 것이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외국인들 261억의 매도였고요. 종목별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움직임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들이 나와야만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61억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모양상으로 보시면 다시 전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매도를 보시면은 10만 4천 주인데요. 외국인 창구죠. 모건 스탠리에서 10만 1,000주잖아요. 모건 스탠리 혼자 매도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를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외국인들은 9만 6천 주의 매도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한금융투자, 제 계좌가 신한금융투자면은 여기에 집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 힘든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6만원이 살짝 깨진다 해도 26만원선은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헬스케어도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외국인들 71억 매도가 나타난 상황,
공매도는 줄어드는 모습이죠. 전일보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에서 4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메릴린치 CS에서 합쳐서 1,400주 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도 이제 이 전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약은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상대적으로 37억의 매도 이제 거의 다 와버렸잖아요. 내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공매도 28,000주 전일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면 외국계 매도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세 종목이 이 힘든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합병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합병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11월 1일이 되면은 합병된 셀트리온 홀딩스 하나가 되는 것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의 합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합병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린 바가 있죠. 지난 9월 17일자 영상에서 3사 합병 언제가 유리할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힌트를 잡으셨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합병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합병 시점과 맞추기 위한 그러한 상황으로도 한편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병 공시가 빨리 나오는 것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과는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합병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리고 합병 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공시가 나오게 되면 과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들은 이 힘든 상황들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합병에 달려 있고 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병 공시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상황들을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